바로 거기서 교육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좌시라는 친구가 IQ가 그렇게 썩 높은 친구가 아니에요. 네.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그 미국 수능 SAT 공부를 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한 고등학교 거의 4학년까지 있는데 2학년 정도부터는 SAT 준비 들어가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논술 분야랑 모두 다 만점을 맞아가지고 대통령이 그 초청장을 보냈어요. 같이 만찬을 하자고. 근데 그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와서 그거 어떻게 맞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시험에서 나온 토픽이 그 논제가 내가 아버지랑 밥상머리에서 맨날 하던 말보다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썼는데 그게 그 시험관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논술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진짜 어렵네요, 진짜. 네. 우리도 요즘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많이들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느라고 온 가족이 지금 식탁 앞에 밥상 앞에 모이기도 힘들거든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가 지금 식사할 수도 없잖아요, 같이 온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밥상머리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입을 닫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식탁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저녁 샤bat 디너 시간에 항상 온 가족이 모이는 기본이고,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든 뭐 이 친척들도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는데, 그 유대교를 믿으니까 이제 유대교의 형식에 따라서 절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건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샤bat 디너 기간은 3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뭐 하느냐? 아까 금방 얘기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얘들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 주제를 가지고 얘들 눈높이로 설명을 해서 토론 주제를 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샤bat 디너 식탁에 오르지 않는 토론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문제든지 부모랑 의논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유대관계가 형성돼서 행복한 가정, 그야말로. 특히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가 샤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그야말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머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막 10년, 20년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샤프해지겠네요.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묻는 게 저희랑 다르다면서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묻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니? 오늘 선생님에게 뭘 물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을 그야말로 머리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 표현력이 강한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대인들은 낭독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그 유대인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책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People of the Book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이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통과를 해야 내가 유대인 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게 뭐냐? 토라를 좋은 리듬으로, 좋은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모인 앞에서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게 읽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토라가 경전이죠, 네. 유대교 경전이죠. 경전. 예. 외워야 됩니다. 외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자시 어머니 부모님이 책을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 예. 무슨 뭐 필독 도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아들이 역할을 정해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요. 책은 너무 빨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어떤 속도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숨을 끊어가면서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읽어봤자 네. 책에서 내용을 뽑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이미 책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은 부모가 터득한 호흡법이나 예를 들어서 리듬감 같은 걸 갖다가 애들이 익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독서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책을 손에서 내려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 습관으로 아예 그냥 몸에 배게끔도 그렇죠. 하시네요. 그 기본 생활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대체로 서구식 교육하면은 서구식 교육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네. 근데 유대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엄격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엄격하다는 거의 의미가 우리는 부모님들이 스파르타식이면 엄격하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쿨한데 애들이 스파르타식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걸 그럴 수가 어떻게 있대. 만들어내냐? 자, 제가 그 유태인 친구 2명이랑 같이 이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밤새도록 놀았어요. 이렇게 허락받고. 그럼 이제 뭐 고등학생 3명이 모이니까 뭐 잡담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 3시까지 가잖아요. 네. 늦잠을 잤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 같으면 막 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거기다가 집에서 학교가 4km 떨어져 있는데 스쿨버스가 8시에 딱 한 번 지나가요. 근데 이 좌씨 어머니가 문에 한 번 딱 노크를 하시고 일어나라는 말도 안 하세요. 7시 반 딱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못 들었죠. 너무 늦게 잠을 잤으니까. 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9시 반이에요. 부모님은 벌써 출근하고 없어요. 스쿨버스도 안 나요. 학교 그 교과서 다 지고 4km 걸어갔어요. 학교에서 걸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늦게 왔냐?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모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애들을 깨웠는데 애들이 말을 안 일어나가지고 늦게 간 거니까 제대로 혼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그래요. 우리처럼 막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아니라 12시 반이 식사면 30분 미리 통보를 해요. 거기다가 똑똑한 다음에 12시다 30분 이따 밥 먹으러 내려와. 안 내려오잖아요. 그날 밥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유해 보이는데 막 네. 소리치고 혼내는 적은 없는데 애들이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직장 이제 뉴욕에 있는 직장을 들어가면은 그 상사가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 일을 하는데 네. 유대인들은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가지고 가요. 이런 일을 우리 회사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는 이쁘니까 계속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사회에 가서,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아시아 사람들이 성적이 유대인보다 좋은데 사회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이랑 경쟁을 하면 우리가 낙오되기 시작해요. 쭉쭉쭉 자기가 할 일을 쭉쭉쭉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사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됐을 때는 그렇지만 뭐 난 알렸어 뭐 안 하면 네 잘못이지 이래버리면 이렇게 애는 그냥 엇나가도 난 몰라. 이렇게 한국에서는 될 약간 수 있는 기싸움의 기간이 있어요. 그럼 네. 애도 같이 저희 동네에서 애도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럼 나도 잘래 뭐 이렇게. 근데 근데 그게 막 어떻게 좋은 결과가 되냐면은 나오는 그 그 산을 넘어야 되는군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